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상한 뉴스들 그리고 이상한 얘기들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은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크게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 관세 부분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도 좀 꺾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SEC와 리플의 이 합의안 기각에 대한 내용도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기각이 되었냐면은 기각이 된 이유가 절차적인 문제였죠.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토레스 판사가 단순히 형식적 요건 불비 기각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해주고 기각 이렇게 했다라면은 나중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 관점에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로 또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글로벌 경제 관련해서 이 매크로 경제, 경기 침체 여부라든지 관세 전쟁, 그리고 XRP에 있어서는 소송에 대한 부분, 또 ETF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음모론적인 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를 갖고 영상을 또 만들어서 퍼뜨리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투자하셔야 되고요. 불안하면 투자 잘 못하십니다. 심각한 일이 있다, 심각한 문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 그대로 뭐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크게 안 좋은 거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3,358원, 59원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3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을 지지를 받고 그래도 현재의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3,3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3,300원 가격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지지해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려놓은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이 관점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3,300원 이하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평행 채널 아래 구간이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죠. 점차적으로 저점이 3,300원 위로 위 가격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특히 이 관세 유예가 지난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90일 유예를 했죠. 이 90일이 끝나는 시점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고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 90일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8월 12일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7월 8일 전후로 해서 어떠한 또 시장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이때 협상이 잘 안 돼서 예전에 멕시코가 그랬던 것처럼 30일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8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로 인해서 크게 시장을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4월과 5월 달에 비해서는 현재 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자체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 중심으로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점차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플과 SEC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 합의안 제출했을 때도 이 법원의 허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합의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리플과 SEC 합의안 기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1심 법원, 연방지방법원이죠. 그리고 항소법원으로, 2심 법원이 항소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을 제출했던 부분이 여기죠. 이미 재판은 1심은 끝나고 2심 항소법원으로 갔는데 여기다 제출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그냥 기각인데, 관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례로 들었던 이 시티그룹의 판례, 이것도 잘못 인용을 했고,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60에 따라서 먼저 판결을 구제를 요청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됐었다. 이것도 안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었어도 기각했을 것이다. 또는 불승인했었겠죠. 판단을 해줬다면. 어쨌든 관할이 아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실제로 연방지방법원 1심에 관할권이 있었다. 관할권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이건 그냥 판단을 해줬다면 이거 인용 안 해주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결국 소송으로밖에 안 되겠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승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이 XRP 자체는 중건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 놨던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50페이지가 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상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 채널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 PDF 버전도 같이 소통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황토색 선은 단기 홀더 그룹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 갈색 같은 부분, 이 갈색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홀더 그룹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6개월이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중장기 홀더들의 이 평단가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단기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파르기가 좀 덜합니다. 이것은 신규 유입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존버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평단가는 새로 가격이 높아졌을 때 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최근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규자들보다도 과거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 단기 홀더 그룹 중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6개월이 지나서 장기 쪽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일부 홀더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더라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잠깐 상승세를 멈춘 상황이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조정보다는 상승의 관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관한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가격과 그리고 키레벨 이평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키레벨 이평선을 이더리움이 뚫고 상승을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 이평선을 하방으로 다시 이탈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바이낸스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이 CVD 매수 매도에 대한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매도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선물 OI 같은 경우 증가하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락 관점이다라고 결정하는데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물 OI가 높다는 것은 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상반된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방향이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끝에 잘 보시면 약간 떨어지고 있죠. 여긴 끝에가 좀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자, 이더리움 또한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차트,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만 알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방향에 대한 부분 예측을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망을 단기적인 전망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려놓은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근거를 더 많이 갖다 댈수록 좋겠지만 지금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이 기각에 대한 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ETF에 대한 소식, 이 소송에 대한 소식, 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자, 이것도 되고 그 다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이상한 쓸데없는 뉴스들 특히 확정도 안 됐는데 그냥 가십 같은 거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확실한 거를 좀 선호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난번 리플에서 갈링하우스가 자기의 X 계정에서 SEC와 합의가 돼서 항소 끝났다 막 이렇게 글 쓰고 CLO죠.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 최고 이 법률 담당자조차도 뭐 끝났다 뭐 소송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4월 한 23일 정도 됐었는데요. 이때 또 한번 펌핑이 나오긴 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합의한 게 맞긴 맞았지만 제가 지난번 합의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자, 리플사 같은 경우 4월 23일 날 서명을 했죠. 서명 날짜가 4월 23일입니다. 하지만 SEC 쪽의 서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8일 날 된 겁니다. 결국은. 따라서 어떤 얘기가 분명히 협의 과정에서 있었겠죠. 그리고 리플 측이 서명을 먼저 하고 SEC 측에서는 최종적인 검토 후에 이렇게 서명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냥 발표를 해버렸죠. 자, 이러면서 X를 통해 했습니다. X는 이거는 개인 계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 리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느냐? 안 됐었죠. 자, SEC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냐? 없었죠. 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뭐 뉴스 뭐 이런 거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뚜껑을 까보니까 자, 5월 8일 날 서명이 됐고 이때 이 합의 서한이 법원으로 신청이 들어갔죠. 제가 신청 서류까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때 자, SEC 홈페이지에 합의한 내용이 올라왔죠. 만약에 SEC와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리플사가 서명은 다 하고 SEC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서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거 믿고 발표된 거 믿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때 조정이 나올 때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일이 이런 것들 제가 다 찾아서 확인을 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 이 문서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한 부분까지도 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뉴스 그런 거 보고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 특히 리플 홀더분들 정말 편한 종목, 정말 투자하기 쉬운 종목을 선택하신 거고요. 자, 앞으로 코인들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규제에 못 따라가서 또는 펀더멘탈이 없어서 그런 코인들 다 없어질 거고요.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리플 XRP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고요. 비트코인과 함께 장수할 코인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리플 XRP 매일같이 4848 하면서 사고 팔아라 말씀 안 드리죠. 하지만 최소 한 달에 한 번, 자, 월 한 번이나 또는 많으면 2번 정도, 자, 이렇게는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저희 채널에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평행 채널을 3월 초부터 그려드리고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관점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평행 채널 상단 추세선에 왔을 때는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평행 채널 하단 추세선에 왔을 때는 반대로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월부터 자 4월 말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얼마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비중 줄였다가 비중 늘렸다가, 자, 이거 몇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이 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평행 채널 이 폭은 변동률과 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평행 채널 안에 변동률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가 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가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가 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 이게 굉장히 큽니다. 벌써 몇 번 했는데 변동률이 100%가 넘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XRP 2000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4000개 되시는 거고요.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1000개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이 늘어난 수량만큼 수익이, 자, 플러스 되는 거죠. 즉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 더 추가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그냥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대응해서 100% 수익 만들어냈죠. 돈 없다고 대응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없어서 못 산다 라고 하셨던 분들 다 핑계입니다. 홀더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량 늘어나셨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귀찮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코인 투자에는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몇몇 분들은 돈을 버실 수가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시장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누군가가 돈을 벌면 내가 돈을 잃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자, 남들 대응할 때 대응을 안 한다면은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 목돈을 버시려고 코인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자, 리스크가 있는데 안일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거는 정말 모순되는 거고요. 이왕 들어오셨다면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될 자리마다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거 진짜 할만 하잖아요. 매일같이 뭐 사고 팔고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는 꼭 대응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도 자, 제 관점이 유지되는 한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보다 이 폭 변동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0%가 넘죠.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17%가 넘고요. 자,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달에 한두 번 대응하셨다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것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달에 두세 번도 정말 많은 거 아니죠? 하실만 하시죠? 자, 제가 문자 나라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문자 안내를 드렸듯이 가격하고 비중,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이유는 소통방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격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자, 매수할 때는 제가 손절가까지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업비트 매수하기, 매도하기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자, 이때도 제가 자, 이때도 이 평행 추세선 상단 부분과 자, 3,590원 이 가격 라인, 이 여러 가격대가 중첩되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때 제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가 났을 때 매수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그려드리고 어떤 가격대가 중요한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영상에서는 얼마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고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늦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개 영상에서는 매매 타점을 안내해 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인 건 미리 다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대응을 꼭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리지만, 이 코리니 분들이라든지 또 이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 하실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이거는 저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이미 습관화가 돼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타이밍이 매매 전부나 마찬가지죠. 자, 타이밍 놓치면 결국은 또 물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하시게 되죠. 자, 따라서 이때 대응 못하셨던 분 앞으로도 대응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분들은 코칭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제 영상,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이 코칭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문자 통해서 제가 꼭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이 타점 같은 경우 정확한 가격 그리고 지침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 관점이 중간에 바뀌거나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또 문자 발송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정확한 타점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실시간 대응 문자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방은 제가 영상에서 참고하는 자료들,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 풀 버전을 시간상 다 말씀 못하는 부분까지도 올려드리니까요. 시간 되실 때마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도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몇 번,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속보 또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대응을 꼭 해야 될 때 새벽이라도 제가 문자는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냥 나는 조용히 리플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만 신청하셔도 되고요. 리플 정보 말고 다른 단타 종목들 그리고 시황 자료 같은 거 좀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둘 다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편안하게 매매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엔 너무나 정보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잘못된 거 자극적일 만한 소재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또 베끼고 막 해가지고 정말 처음도 왜곡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왜곡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무슨 SF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 자극적인 내용들, 알맹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들 뿐인 것들도 많죠. 뭐 갑자기 엄청나게 뭐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는데 정작 가격에는 반영 안 되고 또 큰일 났다라고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막상 또 가격에 반영 안 되죠. 다 쓸데없는 가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신 피폐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만드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통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 채널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깊은 통찰과 그리고 욕망의 크립토 이 채널에서 뭐 시간 제약이라든지 영상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상을 조금 더 깊고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만든 자료들도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앞으로 제가 오픈하게 될 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뿐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영상과 자료들, 관점들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제도도 병행해서 할 예정인데요.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부담이 가지 않을 한 달에 여러분들 커피 한두 잔 아끼면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물론 일반 공개 영상 또한 제가 빠지지 않는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만들 거니까요.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개인 채널 오픈 전에 또 검증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떤 일정한 비용을 받고 또 멤버십을 운영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처음에 제 개인 채널 선착순으로 입장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멤버십 한 달 동안 한번 무료로 체험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는 정말 커피 한두 잔 가격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욕망의 크립토 채널을 통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 달 무료 쿠폰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제 개인 채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개인 채널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개인 채널 개설이 됐을 때 제 개인 채널 주소와
그리고 멤버십 쿠폰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채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한정 쿠폰을 발급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200분만 우선 지급해 드리고요. 혹시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알아봐서 추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이제 일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